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기분입니다. L전자를 많은 갈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굳굳이 한 주도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는 그 시장이 보이는데 막상 실전 투자가는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돈도 필요하니까요. L전자 자율차 전장 침체 속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버티면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매크로 거시경제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거시경제 악재가 해결된다면 진짜 게임 실적이 지배하는 시간, L전자 같은 실적이 고속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거시경제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간을 버텨야 되고 주식 수를 지켜야 되는데 실전 매매에서는 각자 알아서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전 이스라엘 전쟁으로 보는데요. 이스라엘 지상전은 투입됐고요. 생각보다 주식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마스 포위작전 공세 격화 중이고 지하 터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한 3개월 정도에 끝날 것 같지만 이번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길지 않았다. 한 3개월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럼 2개월만 잘 버티면 좋지 않을까. 계산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스라엘 전쟁은 점점 소멸될 거다. 악재는 없어질 거다. 이스라엘 레바논의 악마의 무기 베린탄 사용,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살, 일반적인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심리적인 부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완전 이번은 박멸이기 때문에 지하 터널 이런 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한 3개월 이상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 이거를 대형 호재로 보거든요. 10월 14일 우리는 이때까지만 한번 주식을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는 건데 시진핑이 약간 고개를 숙인 거죠. 일단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니까 정상끼리 만나기 전에는 사전 조율을 합니다. 그냥 선물 보따리가 없이는 만나지 않아요. 미국 바이든에게도 선물이 있을 거고 중국 시진핑에도 선물이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분명히 호재 보물더니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힘들시더라도 11월 14일 시진핑이 미국으로 갈 때 대형 호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한번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 예로 대만을 전쟁한다고 하는데 대만을 당분간 전쟁을 포기하겠다 이런 호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반도체 규제를 하는데 반도체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뭐 이 정도 선물 보따리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주식이 좋겠죠. 저는 반도체 주식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LX 세미콘을 지금 사서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저는 LX 세미콘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버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국채 10년 4.9988 5가 넘었었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대형 악재가 서서히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이번 이스라엘 사태로 매우 중요한데 확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유가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거짓 뉴스도 있으니까 전쟁 전까지는 $90 이상도 있었는데 더 빠졌습니다. 80.44. 이스라엘 이런 문제가 날 때도 한 $85였거든요.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봐서는 전쟁이 그리 확장된다고 똑똑한 전문가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이스라엘 전쟁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 예상대로 3개월 안에 악재는 소멸되고 잘하면 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휴전이 된다면 대형 호재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는 연준 금리를 결정했는데 예상대로 11월 5.5로 동결했습니다. 12월 달에 인상이 또 한 번 있는데요. 12월 달도 저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년 여름까지는 5.5로 지속적인 동결로 갈 것 같고요. 내년 여름 이후에는 금리를 하락하지 않을까. 그럼 길게 보면은 매크로 이 거시경제의 악재는 내년 여름이면 모든 게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금융장세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종목을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저는 L전자를 자산의 40%를 투자했기 때문에 L전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L전자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L전자, 현대차, 기아, 유튜브와 맞손을 했다. 내용은 뭐냐면 L전자에는 웹 OS, LG 스마트 TV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현대차, 기아차, GV80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 시장이 지배력이 커지겠죠. L전자가 이 웹 OS를 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젠 현대차도 손을 잡고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들이 손을 잡는다면 L전자의 LG 스마트 TV 이 플랫폼 시장은 지배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호재로 봅니다. 좋아 보여요. L전자가 가전만 팔던 회사가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L전자는 B2B 기업 간 거래를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전문 소재입니다. 프로텍이라는 건데 이쪽 시장이 규모가 좀 있겠죠. 24조 진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향균, 수용성, 유리인데요. 향균에 좋은 거 그리고 수용성은 뭐냐? 물에 녹는 거라는 겁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소재죠. L전자의 가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재가 워낙 특허도 내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소재를 다른 기업에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재를 판다면 기업 간 기업과의 거래가 되겠죠. L전자가 소재 기업으로 또 진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전 넘어 헬스케어, 건축에 적용한 이런 제품이 많이 적용되겠죠. 부품과 민에서 양대충 육성, 핵심 소재 기업 간 거래의 성장 동력이다. 뭐 소재가 좋다면 안 팔릴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도전은 저는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생뚱맞긴 하네요. L전자의 성장 축은 전장 사업이에요. 성장 궤도에 진입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전은 안정된 수익을 밀고 있고 그리고 전장은 수익성, 성장성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TV는 콘텐츠 아까 같은 스마트 TV의 웹 OS가 기반을 다지고 가고 있고 L전자의 성장은 기업 간 기업의 B2B 비중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 간 기업의 매출이 3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L전자의 성장이 지금 8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확실히 보일 데가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횡보 중이고 덜 빠졌을 뿐이지 상승은 안 했지만 이런 매크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달리는 매우 좋은 상승하는 주식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진짜 주식수 지키기 힘드네요. 삼성전자는 하만이 있고 L전자는 VS가 있죠. 믿을 만한 건 전장이다. L전자만 전장 쪽이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만도 실적이 매우 좋은가 봐요. 하만은 추정치가 전장에서 1조가 넘습니다. L전자는 3,357억, 21년도에는 적자 거의 1조였죠. 그러나 22년도는 1,696억, 23년도에는 배로 오르죠. 삼성전자는 하만을 인수하면서 규모가 그래도 아직까지 큰가 봅니다. 그래서 하만 전장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1조가 이익이 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하만을 역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전장도 좋지만 L전자의 전장의 성장 속도는 더 매우 빠릅니다. 거의 1조에서 지금 3,300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L전자의 전장이 삼성전자의 전장을 분명히 이길 겁니다. L전자의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중요한데요. 16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5조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5조 곱하기 하면 50조가 돼야 된다는 제 평가고요. 그럼 10만 3천 원인데 적정 가격은 전 31만 원을 봐요. 30만 원대다. 우선주는 15만 원대. 매크로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저평가인데 L전자는 성장 속도에 비하면 매우 저평가다. 여기서 적어도 2배가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L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애플카 전장 부품 현업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 터지면 그냥 날아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가전이 가전만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변하고 있고 현대차와 협약했었습니까? 로보트가 지금 성장 중이고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핵심은 L전자의 미래는 미래자동차의 자율 부품이죠. 이 자율 부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L전자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매우 저평가다. 적어도 10만원짜리가 30만원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래 실적인데 24년도 9조가 넘고요. 25년 97조. 그리고 26년에는 100조가 넘는
시대가 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0년도에는 전 140조로 봅니다. 영업이익 7%대가 나오면 영업이익이 10조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지금 50조도 아니고 16조인데 한 7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주식수를 지키면 되는데 참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30년도 가지고 가면 적어도 7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24년 매출액은 6% 성장하고 25년 7% 성장을 하는데 매출 성장이 7%대인데 7%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공룡기업이 7%대 매출을 성장하면 잘하는 거지만 영업이익이 매우 크게 성장을 해요. 한 19%대 성장을 합니다. 16%대. 기업은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L전자의 영업이익 성장은 더 좋으니까 분명히 회사는 상승할 겁니다.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묻어두시면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도 안 팔았고요. 7%대 수익률 유지 중이고 지금 이익금액 9천만 원 정도. 주식 비중은 38%. 30년도까지 가져간다면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버티려고 하지만 최대한 팔아도 조금씩 팔아야겠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많은 갈등 중이지만 분명히 2030년도까지 주식을 가져간다면 부자 되는 주식은 맞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상승하는 것 같다가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데 뭐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여기는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매크로 시장만 버틴다면 상승을 하겠죠. 우리는 이 상승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겠죠. 돈세운 가족 여러분들, L전자는 여유만 있다면 주식수를 지키세요. 최대한 주질들에도 조금씩만 매도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L전자를 매도하려냐면 지금 이익 난 게 L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돈만 매도하자. 버티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지간하면 배당 때까지 버텨봅시다. 돈세운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